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N 뉴스 시작합니다. (1992년부터) 시행되면서 폐지 논란이 있었던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를 아십니까?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인데요. 청주시가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오염 비용을 내도록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가 올해 2기분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75,848건, 35억 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14일 발송합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에 따라 2016년부터 건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로 5.6 차량 및 저공해 인증 차량을 제외한 경유 차량에 매년 3월과 9월 등 2회에 걸쳐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6개월간의 경유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것으로 소유기간별로 1할 계산되며 차량 연식과 배기량 등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1할 계산된다고 밝히며 고지서상의 부과기간을 확인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나 이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달 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가상금 3%가 부과되고 계속 미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더 효율적인 세금 납부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CJN 뉴스 배정현입니다. 직지를 알리기 위해 진행됐던 2018 청주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이 다양한 행사와 체험을 통해 많은 관심 속에서 마쳤습니다. 한상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 청주시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의 가치를 알리고 세계인과 공유하는 글로벌 문화축제 2018 청주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이 직지 숲으로의 산책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열렸습니다. 이 주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 조형물은 광장 중앙에 배치되어 보는 이들에게 거대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며 시민들이 기증한 1377건을 활용하여 공간을 꾸몄습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전시실에서 열리는 주제 전시 무심의 숲과 직지 숲에서 만난 사람들에서는 직지를 편찬한 백운 화상을 그린 진영과 고증으로 재현한 가사와 장삼, 인도 승려 지공이 쓴 묘독 개첩이 전시됐습니다. 예술의 전당 광장에 마련된 빅3 체험존에서는 미션 단어를 맞추는 조판놀이, 특정 단어가 적힌 경우를 먼저 모으는 놀이인 직지 에드주, 활자와 먹거리 체험을 결합한 직지 꼴라시용이 펼쳐졌습니다. 그 인근에는 직지가 만들어졌던 1377년 고려 후기의 거리를 실감나게 재현하여 음식, 전통 술과 차, 마당극이 펼쳐졌으며 만두, 두부, 국수 등 고려인들이 즐겨 쓸 음식과 사찰 음식 체험, 차 문화 체험, 고려 한복 체험 등도 고려 저잣거리에 펼쳐졌습니다. 이토록 직지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직지 페스티벌로 인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욱 알리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CJN 뉴스 한상인입니다.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청주대학교 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규방여인의 우암골 나들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시대 여성들의 생활품과 예술품이 전시되는데요. 서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대학교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이 열립니다. 9월 11일부터 12월 7일까지 규방여인의 우암골 나들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시대 여인들의 생활품과 예술품이 전시됩니다. 조선의 여인들이 자주 쓰는 물건을 보관하던 머리장, 조선시대 혼수품 중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던 반다지, 화려하면서도 품위 있는 개성을 표현한 오방색, 놀이개와 비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전은 평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으로 인해 관람이 어렵습니다. 조선시대 때 여인들의 일상생활 모습, 그리고 이제 안방에서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유를 하면서 생활했는지
보여주는 것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지만 전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또 다시 그런 유물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편찬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청주대학교 박물관에서는 특별전뿐만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약 2천여 점의 유물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품을 통해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 시대의 삶과 정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CJ 뉴스 서전입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재민 기자입니다. 근 2년에서 3년 사이 청주시에는 많은 택지지구가 동시에 들어섰습니다.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까지 매물은 늘어났지만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8월에 비해 9월 충북의 집값은 0.28% 떨어졌습니다. 해운과 조선업의 부진으로 경남의 집값은 0.65%, 울산은 0.58% 감소했습니다. 시민들의 수요는 집값 하락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서울 강남 3구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를 예를 들어보면 보통 5%씩 토탈 한 10% 정도가 기존 청주 지역 부동산에서 10% 정도는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정부에서는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해제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많은 정책 방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CJN 뉴스 조재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짜뉴스입니다.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 뉴스로 조작된 형태부터 오보까지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파급력, 그리고 대안책까지 이효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효경 기자. 가짜뉴스가 급증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까? 네, 2016년 미국 대선 시기 강한 당파성을 띠는 블로그와 낚시성 게시물을 게재하는 사이트들이 정치 관련 가짜뉴스를 쏟아냈는데요. 그것들이 SNS를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면서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검색어 분석을 통해 시기별 주요 트렌드를 알려주는 구글 트렌드 서비스에 이 페이크 뉴스를 입력해보면 미국 대선이 다가오던 2016년 10월부터 관심도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7년 1월 초 정점을 찍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지난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아동 성매매 조직에 연루돼 있다는 가짜뉴스가 피자게이트라 불리며 퍼져나갔는데요. 이 뉴스를 믿은 시민이 해당 피자 가게에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을 일으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이토록 주목을 받고 파급력도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론 미디어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엔 언론사가 공급하는 뉴스가 정보 습득의 유일한 통로였지만 현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 그리고 SNS의 활성화로 인해 가짜뉴스의 공급량뿐만 아니라 영향력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의 공유나 리트윗 기능을 통해 손쉽게 게시글을 확산시킬 수 있어 가짜뉴스가 사람들에게 더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노출되는 것이 대중들의 변화된 뉴스 소비 형태도 한몫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까지 대중의 뉴스 소비 형태가 신문이나 TV, 라디오 등이었다면 현재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환경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중들은 보다 빠르고 쉽게 뉴스를 소비하게 됐는데요. 그로 인해 SNS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확산된 가짜뉴스에 대중들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오픈서베이가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10대에서 40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 이용 매체로 31.2%가 유튜브를 꼽았는데요. 이 수치는 TV를 본다는 응답률 28.8%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안책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무분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신문방송학과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가짜 뉴스를 한국에서 이것을 막기 위한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요. 한 1년 전에 독일에서 인터넷에 의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 독일 의회에서 이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처벌은 5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5억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의 그런 벌금형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법이 의회에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가짜 뉴스를 통제하는 법안을 만들면 잘못하다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그 속담에 군뱅이 한 마리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을 전부 태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 잘못하다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각 국가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짜 뉴스를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지금 현재 한국의 법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 그 피해 본 당사자가 제소를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그 법 규정이 있으니까 현재는 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소비자들이 현명한 뉴스 소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실 그 가짜 뉴스를 보면 과장된 뉴스가 굉장히 많죠. 과장되고 그리고 출처가 정확하지 않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뉴스 소비자들이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를 구별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디어들, 요즘 뭐 인터넷 미디어가 다양한 미디어가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그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비교 검증을 통해서 그것을 소비하고 이용하는 행태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 소비자들의 그런 지혜가 더욱더 요구되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라는 콘텐츠로 가짜 정보들의 진상을 파헤쳐 검증에 제공하고 있고,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팩트체크 페이지를 운영하며 가짜뉴스를 판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과 구글도 가짜뉴스 판별 기술을 도입하고 가짜뉴스 생산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가짜뉴스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언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식을 전달하는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등록 인구가 증가하면서 빈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개선 워크숍, 긴급 지원 주택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희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등록 인구가 늘면서 지난 7월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이 83만 5,575명으로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2014년 7월 83만 803명보다 4,772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등록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빈집도 함께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원구는 2016년 8월 69동에서 올해 2월 211동으로 빈집이 가장 많이 늘었고, 청원구는 같은 기간 134동에서 153동으로, 흥덕구는 34동에서 45동으로, 상당구는 104동에서 111동으로 각각 늘어나는 등 1년 6개월간 341동에서 502동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해마다 빈집 60여 동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보조한다며 빈집을 철거한 가구에는 보조금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J 뉴스 강희창입니다. 질이 떨어지는 음식이나 매일 같은 식단을 반복하는 급식 비리, 일부 유치원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성인용품과 명품백을 샀다는 기사,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원장이 헤드랜턴을 착용하는 웃지 못할 광경까지 봤습니다. 누군가 사과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라고 스승들은 가르칩니다. 과연 어떤 자세가 올바른 스승의 자세일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